2019년 6월 9일 태국의 한 병원 응급실로 다급한 환자가 한 명 들어옵니다. 당시에 여성이었는데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요. 그녀의 17개 뼈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식 또한 희미해져 가는 상황. 급하게 수술이 진행됐고 그녀는 무려 200바늘 이상 꼬매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당시에 임신 중이었다는 건데 정말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잘 버텨줘서 살았어요. 산모 아이 모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런 모습으로 병원에 실려왔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의 주인공 여성은 당시 32살이었던 왕난이라는 여성인데 태국 사람은 아니에요. 중국인. 4년 전부터 태국과 중국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가입니다. 능력자. 그녀는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결혼해서 너무 다정한 남편도 있었어요. 왕난이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면 이 남편 위샤오동은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 불만 이런 거 없었고요. 오히려 아내인 왕난이 바깥에 더 집중해 일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남편에게 고마웠겠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이제 왕난이 일 때문에 태국을 찾았다가 1살 연하인 위샤오동을 만났고 보자마자 서로 한눈에 반한 거예요. 연애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서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불꽃 튀는 사랑을 했거든요. 그 결과 임신을 했네. 임신. 그러면서 바로 프로포즈. 결혼까지 쭉쭉쭉 진행이 된 거예요. 위샤오동은요, 너무 가정적이었고 모든 중심이 왕난과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한다. 너는 오늘 힘들었을 텐데 쉬어라. 나는 네가 집안일을 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던 2019년 6월 9일 임신 한 3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 위샤오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거 어때? 그렇게 찾아간 곳은 태국의 파템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위샤오동은 늘 그렇듯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항상 아내 왕난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마실 것도 다 챙겨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다 챙겨줬어요. 덕분에 왕난은 더욱더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딱 이때 사건은 터집니다. 여행 중에 위샤오동이 자기야, 여기 해돋이 너무 이쁘다. 자기야, 일로 와봐. 여기 해돋이 좀 봐. 이런 남편의 말에 왕난이 공원 절벽에 선 거예요. 해돋이 보려고. 절벽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덕분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왕난은 생각했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게 정말 행복 아닐까? 이런 마음에 남편을 싹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죠. 자기야, 여기 오니까 정말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이 사라졌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절벽 위가 아닌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34m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놀란 왕난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에 피가 역류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오만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렇게 죽는 거야? 나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못 움직이겠는데? 나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과다 출혈이나 야생 동물들한테
잡아먹혀 죽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정말 다행히도 그 절벽 아래를 한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왕란을 딱 본 거예요. 괜찮으세요? 어떡해? 그렇게 그녀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소식에 남편 위샤오동은 놀래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위샤오동은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보고 뭐야, 어디 갔었어? 한참을 찾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란은 17개의 골절과 200바늘 이상의 수술 끝에 아기까지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어요. 무사하다는 그 소식에 남편 위샤오동은 바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왕란은 왜 갑자기 절벽에서 떨어진 걸까? 왕란은요, 경찰과 의사들한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위샤오동 또한 갑자기 아내가 절벽으로 떨어졌고 어디로 간 건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 후에 남편 위샤오동은 늘 그랬듯이 다정하게 아내의 왕란 옆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 왕란이 살아난 건요,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가 실제 그 절벽인데 높이만 34m였어요. 만약 이 숲의 바깥쪽으로 떨어졌다면 사람들 왕래가 많이 없었으니까 이 풀 쪽으로 떨어졌으면 발견이 늦어지면서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바깥쪽이 거의 숲이에요, 숲.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때 왕란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 바로 땅으로 쾅 떨어진 게 아닌 중간에 나무까지 이런 데에 한번 걸렸었대요. 그러면서 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졌고 이래저래 기적의 기적이 겹치면서 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살 수 없는 높이인데 정말 하늘이 도운 거라고. 수술 직후에 그녀는 병실로 옮겨졌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했습니다. 의식은 어느 정도 돌아왔지만 말을 하거나 뭔가 표현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녀가 수술 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바로 옆에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위샤오동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프지? 어떡해. 걱정하지 마. 아기도 괜찮대. 아기도 괜찮다는 이 말에 왕란은요, 펑펑 울었대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아기는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런 아기가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기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이 아기도 치료에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한 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약물이 투여가 돼야 했던 거죠. 치료 위에 들어간 많은 약물로 인해서 그 어렸던 아기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왕란은요, 아기가 사망했다는 그 소식에 절망감을 느꼈고 매일 울었대요. 하지만 본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힘들어하는 왕란 곁에는 남편이 함께였습니다. 남편 위샤오동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아내의 왕란을 간호했어요. 끼니도 걸으면서 아내의 왕란을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약 5일 후 이 왕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옮겨지고 약 이틀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병실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곤 남편 위샤오동을 체포해 가는데요.
위샤오동은 왜 자기를 체포하냐면서 굉장히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위샤오동이 체포되기 하루 전날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왕난이었어요. 시간이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절 이렇게 만든 사람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 좀 잡아가 주세요. 이 신고에 다음날 바로 경찰이 와서 체포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걸까? 알고 보니 사건의 그날 위샤오동과 왕난은 이른 새벽부터 태국의 광대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샤오동이 한 절벽에 다다랐고 그 누구보다 착한 웃음 지으면서 아내 왕난한테 자기야, 와 여기 너무 좋다. 자기도 일로 와서 봐봐. 그렇게 왕난이 절벽에 섰죠. 그때 그곳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벽에는요, 울타리와 난간도 없어서 경치가 더 아름다웠고 왕난은 더 감탄했어요. 이때 위샤오동은 뒤에서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곤 아내 왕난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촥. 너무 행복했겠죠. 왕난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야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남편 위샤오동은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지옥에나 가. 그 상태에서 바로 아내 왕난을 밀어버린 겁니다. 위샤오동은요 100% 아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밀어버린 후에 죽었을 거니까 자기 알리바이를 막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아내는 기적적으로 관광객의 눈에 띄면서 살았죠. 남편 위샤오동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숙소 돌아가서 짐 싸고 알리바이 맞추고 있는데 웬걸 병원에서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내 지금 병원에 실려왔다고 얼른 오라고. 그러니까 혼자 막 연기하면서 병원에 왔던 겁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아씨 왜 살아있고 난리야. 조금 더 세게 밀 거 그랬나? 아 머리 아프게 됐네. 아 짜증나 진짜. 아내 왕난은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남편 위샤오동 입장에선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말도 못하고 있는 아내 왕난을 보면서 야 CCTV도 없고 증거도 없고 여기에 네 중국말 알아들을 사람도 없어. 즉 너랑 내 일을 아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다고. 입 잘못 놀리면 너 여기 병실에서 내가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 입 쓰잘데기 없이 놀리지 마. 그러니까 내내 애타게 간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허튼 말 할까봐 계속 옆에서 이런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왕난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 모든 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한번 날 죽이려고 아예 행동으로까지 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괜히 남편 위샤오동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이 남편이 병원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왕난이 중국에서 병문안으로 온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서 여기 안 보이는데 엉덩이 밑이나 이런데 좀 두고 가달라고. 그리고 역시나 이 사실을 몰랐던 위샤오동 또 간병해주는 척을 하면서 협박을. 이게 그대로 녹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신고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붙어 있었어요. 자기 밥까지 걸러가면서 옆에 꼭 24시간. 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원한 지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병동을 옮기게 됐는데 그 병동이 정해진 시간에만 가족이든 친구든 딱 면회할 수 있는 그런 병동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신고하기 딱 좋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바로 체포된 거예요. 당연히 위샤오동은 아니 무슨 내가 아내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난 아내를 절벽에서 민 적도 없어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죠. 녹음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도대체 그렇게 다정했다는 위샤오동은 왜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왜? 왕란은요, 사업차 태국에 왔다가 태국의 한 파티에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죠. 그 남자가 위샤오동. 안녕하세요. 전 위샤오동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이세요? 중국인? 저도 얼마 전에 중국에 있다가 이 파티 때문에 잠깐 태국에 온 건데. 반가워요. 위샤오동은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왕란을 직접 차로 출퇴근시켜주고 그녀가 중요한 문서를 두고 갔다? 그러면 자기가 대신 집에 가서 갖다주고 그리고 우리 여자들 큼직큼직한 것도 좋아하지만 세심한 작은 배려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남자 나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서 쓱 그냥 난 김치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네. 왕란이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들을 다 외우고 만날 때마다 그런 걸 사주는 거예요. 이 왕란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태국에 사업차 오긴 했지만 태국에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샤오동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죠. 위샤오동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왕란한테 내가 널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너랑 늘 함께하고 싶어. 처음에는 좀 왕란도 너무 급하다, 너무 빠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것 같거든.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돼 임신했고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한 겁니다. 2달.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 이 새끼가 달라지네. 잡은 물고기는 밥 안 준다는 거야 뭐야. 결혼하고 보니까 엄청 게으른 거예요. 맨날 침대에 자빠져 누워서 게임만 해. 하던 일도 그만둬버렸습니다. 왜? 내 아내 왕란이 잘 버니까. 나 일할 필요 없잖아. 이 여자가 더 잘 버는데. 거기다 왕란한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 생활비 몇백만원 줘. 그리고 내가 도박해가지고 빚이 좀 있어. 그것도 갚아줘. 와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 두 사람이 파티에서 딱 만났을 때 그때 위샤오동이 자기도 중국에 있다가 이 태국 파티에 참가하려고 이제 태국에 온 거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확인 결과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도박하다가 빚을 엄청 져가지고 태국으로 도망왔던 거예요. 그렇게 파티에 참가했고 여자 하나가 돈이 좀 있어 보이거든. 그렇게 접근한 게 왕란이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목적은 돈이었어요. 이 아내 왕란이요 진짜 대박인 게 이걸 나중에 다 알았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 아내 왕란 용서합니다.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이 사람 아이까지 임신했으니까 어쨌든 사랑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의 도박 빚까지 갚아줘요. 그런데 갚아주면 뭐해. 또 도박해서 또 빚 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갚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갚아줬을 때 또 빚 져 오니 이때 왕란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빚져 왔으면 50만원만 갚아준 거예요.
내가 50만 원만 갚아줄게. 나머지는 당신이 일해서 갚든지 해. 나 못 갚아줘. 이때 왕란은요, 내심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일을 하면서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지만 전혀 이 새끼 대가리는 이미 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위샤오동은 이런 아내의 행동에 도리어 화가 났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왜 안 갚아줘? 날 테스트하는 거야? 장난쳐? 왕란은요, 이것뿐만이 아닌 자기가 하던 레스토랑 하나를 남편한테 운영해보라고 운영권을 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남편의 변화를 바랬던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놈은 변화는커녕 오히려 돈 안 준다고, 빚을 안 갚아준다고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행 가자고 하고 변화한 척 하면서 절벽으로 유인, 지옥에나 가라면서 밀어버린 거예요. 왜? 아내 죽어버리면 아내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나오거든. 그걸로 빚이랑 다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결혼했으니 아내 재산도 자연스럽게 다 내게 되는 거고, 아내가 내 빚 안 갚아주니 죽여버리고 갚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만약 아내 왕란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병원에 있었다면, 혹은 왕란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걸 눈치챘다면, 왕란은 남편의 손에 병원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해 있는 여자를 돈 때문에, 진짜 나쁜 새끼 진짜. 아내 왕란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도 휘청거렸고 건강은 말해 뭐해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꽤 오랜 시간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 또 병원비에, 재활비에 많은 돈까지 썼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인 이놈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위샤오동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실제로 왕란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다음번에 제가 또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배경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깊게 알아볼 겁니다.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자기 아내도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던 천벌받아 마땅한 한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